네, 안녕하세요. 닥진TV 신재욱입니다. 지금 소나타 D 엣지가 아주 핫합니다. 핫할만 하죠. 현대자동차는 대량 생산되는 양산 차량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논란이 있던데 이게 왜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고 현대자동차만큼 대량 생산되는 보편적인 양산 차량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흔하진 않죠. 미국 브랜드보다 잘 만드는 것 같고 유럽 브랜드도 이런 양산차 그룹에서 규모의 경제면에서 더 큰 회사들은 있지만 뭐 폭스바겐 그룹 같은 회사가 여러 브랜드들로 똑같은 파워트레인으로 여러 차량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브랜드는. 그래도 현대 기아 그룹에서 나오는 이런 차들이 이렇게 보편적인 파워트레인의 보편적인 양산차로서는 세계의 최고 수준 근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러면 또 현대 빠라고 할진 모르겠는데 뭐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잖아요. 이렇게 대표적인 차들은 사실 디자인을 보지 않고 차를 타보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는 차들이에요. 벤츠로 치면 S클래스, E클래스, BMW로 치면 5시리즈, 3시리즈, 뭐 X5 이렇게 뭔가 이름만 들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차입니다. 그래서 소나타 D 엣지인데 가격이 2,787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좀 욕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보세요. 욕을 하고 싶은데 가격표를 보면 그렇게 욕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요즘에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콘 사 먹으려고 하면 예전에 300원, 500원 이랬는데 요즘에 1,300원인가 그래요. 콜라 캔을 밖에서 사 먹으려면 적어도 2,000원이고요. 떡볶이를 배달시켜서 먹으려면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거의 2만 원이에요. 요즘에 치킨값이 3만 원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치킨 3만 원이 더 싼 것 같기도 해요. 떡볶이도 이제 2만 원 시대야. 요즘에 돈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700만 원짜리 이 소나타가 다른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마냥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2,700이지만 실제는 뭐 옛날 돈으로 치면 2천만 원 미만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너그럽게 보면 문제는 가격표를 봐서 옵션을 보면 우리 같이 현대차 욕해 봅시다. 아니 욕을 하려고 열었는데 이 가격표를 보면 그렇게 욕을 할 수 없어 냉정하게. 자, 제가 이제 이따 얘기할 건데 이 깡통만 가도 프리미엄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제일 아래 등급인데 깡통만 가도 꽤 많은 옵션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등급으로 가면 그동안은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되나? 해코지 같은 그런 디테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휠이 철 휠로 돼 있고 플라스틱을 커버를 붙여놨다든지 뭐 손잡이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놔갖고 너는 깡통이야 이렇게 딱 티가 나게끔 했다든지 그래서 깡통을 되게 사고 싶지 않게끔 그렇게 디테일을 좀 줬다든지 혹은 뭐 앞에 라이트나 안개등이나 뭐 이런 걸 뺀다든지 혹은 뒤에 브레이크 등을 뭐 다른 차들은 다 LED인데 전구를 넣어갖고 약간 디테일을 일부러 망가뜨린다든지 깡통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약간 너는 깡통을 산 사람이야 라는 이런 티가 나게끔 해놨는데 요즘의 현대 기아차 특징이 뭐냐면 깡통으로 가도 겉으로 볼 때 거의 티가 나지 않아요. 뭐 라이트 패키지들이 다 그 디테일이 차이가 안 나고 휠 타이어도 깡통으로 가도 그리 나쁘지 않고 안전에 관련된 기본 옵션들 다 중요한 것들 들어있고 거기다가 욕을 하고 싶은데 보래니까 욕을 할 수가 없어. 파워트레인을 높이고 싶으면 파워트레인을 그냥 공통 선택 품목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소나타 D 엣지를 사면 기본은 2.0 가솔린 6단인데 나는 그냥 1.6 터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공통 선택 품목으로 가셔서 1.6 터보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 68만 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연비도 좋고 출력도 좋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게 DCT면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자동 변속기,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가 들어간다면 찬성. 그런데 68만 원밖에 안 해?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건 선택을 왜 안 하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뭔가 파워트레인을 조금 위로 가려면 여러 가지 옵션 패키지들을 다 선택해야만 그 위로 가야만 요거를 그제서야 선택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냥 깡통에서도 옵션을 다 넣어주고 이런 파워트레인도 68만 원만 추가하면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스클루시브나 뭐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위급으로 가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쪽에 선택 품목이 있어서 여기서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열에 통풍 시트를 넣고 싶으면 기본 깡통에서도 컴포트 1, 뭐 2열 쪽에 조금 패키지를 넣고 싶으면 컴포트 2,
뭐 익스테리어를 조금 더 높이고 싶으면 익스테리어 디자인, 그다음에 오디오를 넣고 싶으면 인포테인먼트 내비의 플래티넘 1. 그냥 깡통에서도 선택 품목으로 거의 인디 오더 수준으로 E급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트렌드가 계속 나왔는데 가격표를 보면 거의 인디 오더 수준입니다. 이 가격표에서 얄미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가격표에서 얄미움을 찾아볼 수 있나? 난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브랜드가 이렇게 인디 오더 수준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브랜드가 있나? 그리고 하나하나의 옵션이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비싸지 않은 이런 브랜드가 있나? 여러분 뭐 브랜드 레벨이 다르지만 포르쉐 같은 거 옵션표 보면 아주 그냥 진짜 욕해도 되나? 지랄났죠 진짜 가격 보면.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굉장히 착합니다. 옵션 질은 더 이상 느낄 수 없고요. 안전에 관련된 옵션은 깡통에도 다 넣어줬고 깡통으로 가도 웬만한 옵션 다 있고 기분 나쁘게 제일 중요한 거 뭐 쏙쏙 빼놓는지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뭐 난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난 욕하고 싶어서 이 가격표를 봐도 욕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브랜드가 얄미우면 욕을 하기 마련인데 가격표를 보면 그리 얄밉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택시로 이미 한 50만 킬로 뛰는 차잖아요. 뭐 내구성에 대해서 이만큼 검증된 차량이 있나? 부품 수급에 대해서 이만큼 구하기 쉬운 차가 있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보다 더 무난할 수 있나? 근데 가격도 그렇게 아주 창렬은, 이런 얘기 되나? 창렬은 아닌 것 같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저는 애매하게 2,500만 원 주고 준준형 뭐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살 때 중형 정도는 사는 거를 저는 추천하는 편이고, 2,787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 소나타 깡통을 용기 있게 지르는 것도 나쁘진 않고, 거기다 옵션을 조금 추가해서 저는 3,160만 원 정도로 맞췄는데 그 옵션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부터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 거예요. 이 영상 사실 지금 3번째 찍는데 너무 길어져서 다시 찍거든요.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뭐 당연히 프리미엄 이 깡통 라인을 선택했고, 68만원짜리 1.6 터보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 68만원짜리 요거는 고민을 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일단 제가 선택한 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 프리미엄 기본 라인을 선택했고요. 가격은 2,839만원 깡통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1.6 터보 엔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이 180마력에 토크가 27호 향상이 되고요. 딱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한 180마력 정도 되면은, 180에서 200마력 정도 되면은 그냥 일반인들 타는 기준으로는 거의 뭐 꽤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출력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디젤 2.0 BMW 엔진이 190마력인데 고속도로 다니면 전 거의 날아다닌다고 느끼거든요. 이 180마력 정도의 토크 29 정도면, 토크 27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이런 터보 엔진에는 DCT를 넣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이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은 68만원? 한 200만원 추가라고 해도 약간 고민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68만원이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사실 2.0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왜 그거를 선택할까? 사실 제가 그 이유를 오히려 모르겠는데 그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한 게 뭐냐면, 이 가격표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데 인포테인먼트 내비 1에다가 플래티넘 1을 선택했어요. 137만 원에다가 125만 원을 추가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플래티넘 1에 있는 보스 오디오 때문에 이거를 추가하는데, 플래티넘 1을 선택하려면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을 선택해야만 돼요. 137만 원에다가 125만 원을 추가하면 262만 원. 그래서 이 262만 원에 68만 원, 330만 원이 추가되고, 2,839만 원에 330을 추가하면 3,169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플래티넘 1을 왜 선택하는지를 보여드리면, 플래티넘 1이라는 옵션을 선택하면 보스 오디오 하나만 놓고선도 260만 원을 추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보스 오디오 하나만 놓고 260만 원을 추가한다고 생각하고, 오디오는 저는 뭐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 오디오에서 오디오를 세팅하려면 돈 1,000만 원 우습게 들어가요. 애프터마켓 오디오 시장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분들이 좀 기분 안 좋겠지만
애프터마켓 카오디오 시장은 뭐 거의 개판이니까. 결국 카오디오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카오디오는 순정의 카오디오가 좋은 차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 그랜저 신형에서 나오는 보스 오디오를 들어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나타의 보스 오디오 260만 원이면 이건 뭐 1000만 원짜리 오디오라고 생각하고 그냥 260만 원의 보스 오디오만 와도 오케이. 게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딸려오는 나머지 옵션들은 땡큐 베리 감사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62만원 인포테인먼트 내비의 플래티넘을 선택할 겁니다. 그 이유를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오디오를 아예 안 들으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저는 오디오를 좀 듣는 편이고 홈오디오랑 카오디오랑 이게 장르가 아예 다른데 카오디오는 좀 설치라는 변수가 있어요. 전원도 되게 열악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기 위해서 좀 문짝 방음도 해야 되고 뭐 트위터 같은 거는 방향성도 있고 이런 세팅의 변수가 있는데 카오디오는 또 나름의 잘 설치가 되면 또 장점이 있습니다. 되게 소리를 좀 크게 들을 수도 있고 운전을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동차의 그 분위기는 또 좋은 오디오가 압도합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좋으면 차가 또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예 안 들으시는 분은 해당 안 되는데 저는 보스 오디오 이거 260만 원에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게이득. 보스 오디오만 설치된다고 생각해도 거기다가 같이 딸려오는 게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스마트키 갖고 있을 때 이제 손 잡으면 문이 열린다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필요는 없는데 뭐 어쨌든 딸려온다고 하고 디지털 키는 이제 요 시계나 핸드폰에다 디지털 키를 넣고 있으면 근처에 가면 열리고 그 키를 갖고 차에 탑승만 해도 시동을 걸 수 있는 거. 이런 옵션들이 딸려오고 인포테인먼트 내비 1도 선택해야 되는데 인포테인먼트 내비 1을 선택하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사실 필요 없는데 스마트폰 보면 되니까 뭐 그냥 공짜로 따라온다고 치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디자인이 아주 좋죠. 근데 이제 깡통으로 가도 디자인이 그리 나쁘진 않더라고요. 깡통으로 가면 12.3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좀 나눠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클러스터는 12.3인치가 이제 앞에 계기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된다는 거죠. 풀 오토 에어컨 뭐 이거 필요 없는데 사실 저는 오토 에어컨을 좋아하지 않고 듀얼로 양쪽 온도가 구분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세먼지 센서 이런 게 얼마나 센시티비티가 있겠어요. 그냥 국소적인 그 면적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공기청정 모드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오토 디포그도 의미 없습니다. 오토 디포그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에어컨 컴프레셔 동작시키면 공기가 제습돼서 나오니까 그냥 에어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디포그라는 게 대단한 기능이 아닙니다. 애프터블로우라는 거는 에어컨을 껐을 때 그 안에 뭐 약간 습해갖고 뭐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게 자랄 거니까 그거를 이제 건조시켜 준다는 건데 이거 건조시켜서 그 앞에 참 깨끗해지겠네요. 박테리아랑 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 의미 없는 기능인데 뭐 어쨌든 되게 그럴듯하게 이름을 다 지어놨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실내 디자인이 좀 더 좋아지니까 오토 에어컨을 달면 그리고 그냥 나는 260만 원의 보스 오디오를 추가하고 프로토 에어컨은 그냥 공짜로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일만 합니다. 레인 센서 필요 없지만 어쨌든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필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다 좋아하고 그냥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 받기로 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260만 원에 다시 260만 원에 보스 오디오만 설치된다고 쳐도 개이득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옵션들이 다 같이 따라온다면 앰비언트에 뭐 12.3인치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뭐 디지털 키에 스마트폰 충전 등등등 프로토 에어컨까지 그러면 260만 원 납득 가능하죠. 저는 오디오 튜닝 옵션만 해도 돈 500에서 1000원 기본으로 깨질 것 같은데 260에 나쁘지 않죠. 그래서 137만원에 125만원, 262만원에 68만원, 330만원이 되니까 330을 더하면 그래서 깡통 가격에 330을 더하면 3169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에도 꽤 많은 옵션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빠르게 볼까요? 인스피레이션이나 익스클루시브가 필요 없는 이유를 빠르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인스피레이션에 있는 옵션인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있대요. 이게 필요할까요? 차를 뒤로 뺄 때 뒤에 사람 같은 거 지나가면 강제 제동해 준다는 거예요. 뒤쪽에 센서는 있어야 되고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는 제가 요즘에 많이 양보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깡통으로 가셔도 전방 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있습니다. 보시면 센서가 있어요. 거리 경고가 있습니다. 후방 모니터도 있습니다. 깡통으로 가도 후방 모니터 있어요. 그래서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인스퍼레이션에 있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거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2열 승객 알림은 시동을 끄고 내릴 때 2열에 승객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건데, 자기 애를 차에다가 두고 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 다음에 풀 LED 헤드램프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특징적인데, 인스퍼레이션에 와야만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디테일의 차이는 모르겠는데 인스퍼레이션에만 좀 디테일이 좋은 것 같고, 깡통으로 가셔도 풀 LED 헤드램프, 이제 뭐 MFR 방식으로 조금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외관상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차주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깡통 쪽으로 와도 방향지 시등도 다 LED고 후방 브레이크 등도 다 LED입니다. 디테일이 아주 떨어지진 않아요. 보조 제동등 이런 거 다 이렇게 멋있게 들어옵니다. 인스퍼레이션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 다음에 순차 점등 방향지시등 깜빡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쭉 찍찍 가면서 켜지는 거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인치 알로이 휠인데 1.6 터보 혹은 2.0 가솔린 180마력 정도의 8인치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항상 휠 타이어는 인치수가 커지고 편평비가 작아지면 디자인이 좋기는 좋은데 이게 약간 물리적인 특성이랑 관련이 있어서 휠의 인치수가 작아지고 편평비가 조금 커지는 게 일반적인 용도로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점과 단점이 좀 있는데, 소나타라는 차가 그냥 보편적인 용도의 차량이라는 걸 고려하면 너무 편평비가 낮은 휠 인치수가 너무 큰 게 그리 꼭 좋은 점은 아니에요. 17인치 정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18인치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자, 깡통으로 가시면 휠이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인데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깡통으로 가면 휠 디자인 진짜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혹은 철 휠에 플라스틱 커버 붙여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깡통 가도 17인치 알로이 휠이고 디자인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자외선 차단 유리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썬팅하면 자외선 차단 다 되고요. 인조 가죽 적용 내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크래시 패드라고 이게 요 대시보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쪽이 좀 인조 가죽이 돼 있으면 되게 고급인데, 수입차에 꽤나 고급으로 가도 대시보드가 인조 가죽으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급 옵션인데 소나타 그렇게 고급 차로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십시다. 2열 열선 시트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2열에 너무 배려하지 맙시다. 가족이 타더라도. 그 다음에 6대4 분할 폴딩인데, 분할되면 이 안에 뭐 스키스루 같이 좀 뭐 큰 물건을 좀 담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이 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있지 않은 일은 대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열 암레스트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2열은 배려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 이렇게 내려서 차를 넣는다는 건데 이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둥 옆에 붙여서 세우는 걸 좋아해서 원격으로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저는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의 주차 환경이 너무 좁고 막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라면 뭐 이런 걸 선호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굳이 좁은 데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문짝 찍히기나 할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좁은 데에 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뉴르부르크링 같은 데서 여러분이 한 200km 정도를 주행을 하면 필요하겠지만, 일상적인 용도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뭐 있으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굳이 꼭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열 수동식 커튼인데요. 2열에 수동 커튼 들어가는 건 굉장히 고급 옵션이고 고급 차들에 들어가는데 뭐 있으면 좋은데 2열은 배려하지 말자고 했죠. 이런 것까지 필요해서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2,000원짜리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붙이시면 되겠죠. 뒷면 전동식 커튼인데 이것도 역시 2열을 배려하는 건데요. 2열은 이렇게 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나타잖아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인데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차가 정말 커서 운전하기 힘들면 이런 탑뷰가 필요할 수 있는데 소나타는 그렇게 큰 차가 아니에요. 사이드 미러, 룸 미러로 충분히 주차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고개를 돌려서 볼 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잖아요. 서라운드 뷰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측방 모니터인데 이제 깜빡이를 켜면 후측방이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요. 사이드 미러를 보면 되고 후측방 모니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는 버릇은 전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라고 생각하고요. 룸미러랑 사이드미러를 항시 미리미리 보면서 내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어떤 차가 오고 있고 지금쯤 올 것 같고 내 옆에쯤 지나고 있을 거고 저 차는 되게 바세게 운전하는 차고 이런 걸 머리로 다 그리면서 운전을 해야지 깜빡이를 킬 때 계기판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거는 그야말로 글쎄 개발자는 뭐 이런 걸 개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닙니다. 측방 주차거리 경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피레이션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인데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인데 야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는데 왜냐 깡통으로 가셔도 안전에 관련된 기본 옵션이 없진 않아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가 있습니다. 전방에 차량이나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가 있을 때 선행하는 차량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 차량, 이륜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가 나타나는 등 전방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주며 경고 후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줍니다. 깡통에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게 차대 강성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운전자가 다치는 거는 기본적인 차량의 충격량이 결정되고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돌 직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 충격량 자체의 그 절대값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고의 규모를 줄이는데 그런데 이 익스클루시브에 들어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교차로 대항차랑 정면 대항차인데 조금 더 특수한 환경이에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린 살아가면서 모든 확률을 대비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모든 확률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모든 항목을 다 하지도 않고 물론 에비던스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머리 MRI도 찍고 심장 초음파도 하고 뭐 체스트 업도면 흉부 복부 CT 다 찍고 가슴 유방 초음파에 유방 만모에 뭐 전립선 초음파에 복부 초음파에 이거 다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뭐 6개월마다 계속 할까요? 그러면 그래야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모든 확률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들만 쳐내는 거지 모든 걸 다 막진 못해요. 이런 안전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변수를 다 대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중요한 것들만 좀 막으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대응할 거면 여러분 일관되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고 운전할 때 머리에 헬멧 쓰고 운전하십시오. 여러분 사고 났을 때 머리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운전하고 가다가 차에 불 나면 안 되잖아요. 방염복도 입고 운전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테헤란로 운전할 때 방염복 입고 운전하고 혹시 전복되면 안 되니까 롤케이지도 장착하시죠.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안전에는 타협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안전이랑 타협할 수 있냐. 우리는 안전이랑 타협하고 목숨이랑 타협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확률을 대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모든 변수를 대비하지 마십시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 이런 거는 대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기본 깡통에도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안전 옵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십시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 앤 고인데 주행 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며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앞차가 3초 안에 다시 출발하면 자동으로 출발한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전도 하고 속도도 가감속을 알아서 하고 앞차가 멈추면 멈추기까지도 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옵션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맛을 보면 잊지 못하는데 여러분 고전적인 크루즈 컨트롤 잘 다룰 줄 아시는 거 맞죠? 그것만 잘 다뤄도 스마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켜고
적절한 속도에서 세트 눌리면 그 속도로 세팅이 되고 주행하다가 조금 더 속도 내고 싶으면 이 틱으로 속도 조절하시면 되죠. 한 칸 올리고 한 칸 내리면 속도 1단위로 조절되고 조금 더 길게 하면 5나 10 단위로 조절됩니다. 까딱까딱 하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운전하는 거고요. 그게 좀 귀찮다, 속도 조금 내고 싶다 하시면 그냥 크루즈 컨트롤 세팅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이 되죠. 가속을 하다가 추월을 하고 나서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가고 싶으면 가속 페달을 놓으면 그냥 세팅된 속도로 다시 돌아와서 주행을 하죠. 그런데 앞차가 좀 멈추는 것 같아, 크루즈를 살짝 풀고 싶어, 그럼 브레이크를 살짝 툭 치면 크루즈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세팅된 속도가 풀립니다. 그 속도가 줄다가 다시 앞차들이 가속을 시작하면 레스를 누르면 다시 원래 속도로 쭉 가속이 되죠. 내가 조금 더 앞차들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가속을 조금 하다가 그 속도에서 다시 셋을 하면 그 속도로 크루즈 속도 세팅이 다시 되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듣고 계신 거죠? 고전적인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잘 다루시면 집중력 있게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편합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까지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 맛을 본 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맛을 본 분은 어쩔 수 없고 맛을 안 본 분은 맛을 보지 마세요. 제가 테슬라를 타보지 않는데 뭐 테슬라 전기차 오토 파일럿인가 뭔가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안 타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타면 내 차가 너무 꼬지게 느껴질까봐 안 타는 거예요. 사람은 없이도 잘 지내는데 새로운 걸 경험하고 나면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조금 늦게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거를 뭐 경험 안 했으면 안 하고 사셔도 됩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도 돼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랜저로 가시면 그랜저가 3700부터 시작하는데요. 3700 그랜저에는 웬만한 안전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 트렁크까지. 여러분 소나타에서 가격을 자꾸 이렇게 생각 없이 넣다 보면 그랜저 가격이 돼요. 그래서 소나타는 좀 소나타하게 빼야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이런 거는 그냥 다음번에 차 살 때 그때부터 경험합시다. 요번엔 포기하고 5년 뒤, 10년 뒤에 그때부터 경험하시죠. 그때 훨씬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5년 뒤에 나오는 그런 차들에 비하면 이것도 완전 그냥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지금은 별거 같지만 이렇게 어설픈 거 되게 비싼 돈 주고 경험하지 말고 그냥 요번엔 포기하고 원래 타던 대로 타시죠.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시트가 저는 좀 아쉬운데, 가죽 시트가 이제 여기 와야만 들어가는데 가죽 시트도 꼭 필요하진 않아요. 현대차는 인조 가죽 시트를 되게 잘 만들고 인조 가죽 시트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타는 그렇게 고급차는 아니잖아요. 인조 가죽 시트로도 만족을 해봅시다. 저는 제가 타고 있는 BMW 5 시리즈가 인조 가죽 시트인지 가죽 시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시트 재질을 질감을 놓고 보면 되게 싸구려 같거든요. 아마 인조 가죽일 것 같은데 뭐 인조 가죽도 나쁘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풍 시트도 꼭 필요하지 않아요. 운전을 업으로 하는 고속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화물차 기사님들, 그 차에 통풍 시트가 있나요? 생각해 보시고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를 탈 때마다 포지션 세팅, 핸들 세팅, 룸미러, 사이드미러 세팅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승자 전동 시트, 동승자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있는 게 꼭 필요하지 않아요. 워크인 디바이스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깡통으로 가시면 깡통에도 꽤 많은 게 있는데 깡통에 꽤 많은 게 어떤 게 있는지 빠르고 간략하게 볼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보시면은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항상 깡통에는 뭔가를 하나 빼요. 전동 접이를 싹 뺀다든지 그런 거를 예전에 했는데 이제 안 합니다. 열선 들어있고 전동 조절, 전동 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더의 방향 지시 등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깡통에는 쏙 뺀다든지 이러는데 깡통에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디테일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깡통에도 핸드가 들어갑니다. 뭐 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게다가 깡통도 가죽 스티어링 휠입니다. 무려. 그 다음에 깡통에서도 버튼 스마트 키가 들어갑니다. 뭐 이건 기본이고 요즘에는 원격 시동도 깡통에서 있습니다. 후방 모니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있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심리스 호리즌 램프 뭐 이런 것들이 깡통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깡통에는 이런 걸 안 넣어서 디테일을 딱 망가뜨리는 게 그동안의 현대의 모습이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깡통도 외관에서 티가 그리 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용감하게 그냥 2,839만원짜리 깡통을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좀 욕심내서 1.6 터보에 8단 추가하고 330만원을 들여서 그냥 보스 오디오를 추가한다고 하고 여러가지 옵션들 다 공짜로 받는다고 치면 137, 125, 250, 262만원에 320, 330만원. 그래서 330을 추가하면 3,169만원이 되는데 3,169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169만원을 그래야 그랜저 3,700이랑 간섭이 없어요. 더 비싸지면 차라리 그랜저로 갈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약간 그랜저랑 좀 겹쳐서 오히려 저는 그랜저 오너들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소나타 오너 입장에선 또 약간 개이득인 느낌이고요. 조금 위끝 같아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납득 가능할 겁니다. 저는 3,100만원을 주고 이렇게 신차를 사는 게 그리 땡기진 않는데 그래도 꼭 신차를 구입해야 되고 어설픈 2,500 주고 애매한 준준형 사는 것보다는 3,160 주고 보스 오디오 들어간 그리고 실내의 마감 디테일이 꽤 좋은 현대의 소나타를 사는 게 저는 큰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0 주고 살려다가 3,100 정도 드리면 600 더 드니까 되게 크게 부담되겠지만 그 정도는 차라리 살 때 무리해서라도 사서 차라리 오래 잘 타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지만 2,500이냐 3,100이냐면 저 같으면 그 600은 아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아예 더 확 밑으로 내려가든지.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최상위 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니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십시오.